예, 다음 이야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을 10분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네요. 이제 많이 영상이 잘려서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뭐, 일단은 진짜 펑션 클러스터 관련된 설명만 드리고 싶으면, 지금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10분으로 끊는 이유는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10분이 제일 보기 편한 것 같아요.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집중이 안 되고 일단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10분에 맞춰서 하고 있고 어, 뭐 사실 이거 음성만 들어도 되고 사실 영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오캠 이용해서 저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대단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뭐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충 찍고 있거든요. 사실 보통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세미나나 강연 같은 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주제로.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충 안 하죠. 준비 많이 해서 하는 편인데 이게 그냥 제가 재미로 시작하는 거라서 지금은 약간 정보 위주로 제 생각 흐름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다시 각설하고 설명하면, 자, 일단은 얘네 색깔이 다르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요 영상 아까 전에 이전 영상 잠깐 끊었을 때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대로 설명이 없어서 제 다른 좀 역시 제가 좋아하는 벡터 저 벡터 회사 아주 좋아합니다. 뭐 저희 경쟁 업체긴 하시지만 좋아합니다. 그래도 걸 갖고 왔어요. 왜냐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과 서비스거든요. 사실 남은 게 S2S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회사에서 이쪽을 안 해서 다이아그는 다이아그만 설명해도 사실은 스펙이 정말 많은데 제가 캔 할 때 MCU에서 캔 할 때 다이아그랑 컴적 둘 다 했었거든요. 근데 많아서 요거는 일단 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 면이 뭐요? 파운데이션, 이쪽이 서비스. 다시 이제 오리지널 컨소시엄 쪽 들어가시고 사이트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쪽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니에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리눅스, 뭐 윈도우, 뭐 큐넥스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어쨌든 그런 OS인 거고요.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뭐 흔히 말하는 진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뭐 우리도 앱이라고 해서 많이 쓰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든지 뭐 뭐가 있을까 또 뭐 게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막 설치해서 많이 쓰잖아요. 뭐 지도 앱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애플리케이션이죠. 어떤 동작에 필요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한 건. 자, 벌써 두 개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머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컨테이너는 뭐고 하드웨어는 뭐고 머신은 뭐야? 버추얼 머신은 또 뭔데? 일단 요거 막 구분해서 쓴 이유가 있겠죠. 하드웨어는 진짜 하드웨어예요. 딱딱한 거, 하드한 거.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자체는 하드웨어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하드웨어인데 거기 올라간 소프트웨어를 쓰죠. 이런 게 하드웨어예요. 노트북 하드웨어죠. 근데 노트북을 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간 소프트웨어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노트북은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10이라는 OS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쓰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오캠으로 찍고 있는데 오캠도 하나의 앱으로 쓰고 있고 이 사이트는 뭘로 띄었어요? 지금 구글 크롬도 있고요.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 뭐죠? 엣지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드웨어.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게 사실 나중에 그것도 준비를 할 건데 VM웨어랑 다커 이런 내용도 나중에 좀 준비할 생각이거든요. 다커에서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냐면 지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윈도우 OS 자체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OS 기반에서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눠서 좀 하고 싶어. OS 동작하는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컨테이너 기법을 좀 쓰거든요. 다커에서. 그러니까 어떤 설정, A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설정으로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A라는 설정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은 뭔가 설정이 좀 A라는 설정 기반에서 설정이 좀 바뀌거나 작업 내용이 쌓일 거잖아요. 그럼 뭐 네트워크 설정이나 이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기본 베이스 A라는 설정으로 해서 다른 작업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 컨테이너를 A, B라고 할게요. A에서 나온 B.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테이너를 A에서 나온 C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A라는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작업은 B라는 작업을, 이 첫 번째 A에서는 B라는 작업을 추가로 하고 두 번째 A는 C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설정을 계속 유지해서 뭔가 베이스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환경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기법들이 다커에서 제공을 하건데 다커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머신은 뭐냐? 아까 전에 말한 그런 하드웨어가 머신이 될 수도 있고요. 버추얼 머신이라고 아까 여기 가로쳐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버추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개발자들이 하는 것 중에서 에뮬레이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드웨어가 없어. 근데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소프트웨어 기법으로 에뮬레이터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있어서 내가 APK인가? 안드로이드가 아마 그럴걸요. 뭔가 이제 컴파일해서 만든 이제 실행 구동 파일이 그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구동하는 이제 패킷을 만들었어. 이걸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실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 올려서 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시연할 때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올려서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를 했었냐면은 제가 학사 졸업할 때 그 종합설계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로 앱 개발하는 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올려서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고 화면에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에뮬레이터 같은 거를 컴퓨터에서 띄워서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VM웨어 같은 거. VM웨어 우리 띄우고 리눅스 거기다 올리고 그러니까 윈도우는 키고 VM웨어를 띄운 다음에 거기 안에서 리눅스를 하는 개발 환경을 많이 하시거든요.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버추얼 머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하드웨어 안에서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안에서 또 뭐 머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런 버추얼 머신이 있고 머신들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코어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 그러면은 특정 램 영역을 지정을 하고 특정 코어를 지정해서 하나의 머신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하나의 하드웨어 환경인데 머신이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머신이 될 수가 있고요. 와, 벌써 이게 8분이네. 이거 그냥 이어서 할게요. 코어 타입은 뭐냐면 어떤 이제 보통 변수라든지 이제 개발할 때 타입 같은 것들을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쓰면 스탠다드 타입으로 뭐 인티저 이런 게 있죠. 개발할 때 C++, 뭐 C 이런 데서 개발할 때 뭐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도 인티저 있으니까 뭐 스트링, 그다음에 뭐 캐릭터, 그다음에 뭐가 또 있지? 뭐 숏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로 있잖아요. 그냥 C 언어나 이제 C++ 개발할 때. 근데 이 아라 쪽을 이용한 이제 자꾸 말이 꼬이네. 어댑티브 오토사 쪽에서 이제 코어로 지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스탠다드한 이제 코어 타입들이. 그리고 자,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익스큐션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니, 익스큐션 매니저는 왜 있는 거야? 왜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오퍼레이팅 뭐 윈도우, 그다음 리눅스 이런 거죠.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우리 카카오톡 동작 안 하나요? 구글 크롬 동작 안 하나요? 엣지 쓰고 있잖아요. 파일 시스템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앱 같은 거 잘 동작해서 쓰잖아요.
근데 왜 익스큐션 매니저가 왜 존재할까? 여기서 익스큐션 매니저 역할이 뭐냐면 이런 이제 펑션 클러스터들이 하나의 뭐 데몬 같은 걸로 돈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뭐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돈다거나 할 때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정의를 하고 어플리케이션 뭐 따로 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일 텐데 그때 이제 그거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executabl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수행시키고 종료시키고 이런 동작을 EM이 하거든요. 왜 얘가 필요할까요? 요건 EM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퍼시스턴트는 뭐냐면은 이제 파일 IO 같은 거 컨트롤 해주는 거. 그걸 추상화시켜서 해주고 있고요. 뭐가 있냐면 뭐 이제 C 언어에서는 오픈, 클로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파일 뭐 라이트, 리드 할 때. 약간 그런 거의 역할을 이제 이 플랫폼 내부에서 해주는 거고 레스트풀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HTTM 같은 데서 쓰는 용어인데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하이퍼텍스트 뭐 클릭하면 넘어가고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UML 같은 걸로 해서 접속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다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보지만 IP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 그러니까 이런 HTTP 같은 기능들을 제공할 때 유용한 거고 타임 싱크로나이저 타임이 들어가니까 뭐겠어요? 시간이죠. 시간 관련된 거를 좀 컨트롤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 동기화, 그 다음에 뭐 시험 타임 셋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돼 있고 PHM은 뭐냐면 이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할 텐데 이제 뭐 MCU나 보통 ECU 개발할 때 와치독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죽는지 그 감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그게 애플리케이션이 죽으면 그걸 복구해 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그 감지해서 시스템을 리셋을 시키고 뭔가 기록을 남긴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두 개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건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약간 뭔가 권한이라든지 뭐 보안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IAM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권한 같은 거. 권한, 그러니까 얘를 실행해도 되냐? 그럴 때 이제 어떤 그런 실행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걸 구동할 때 억세스할 권한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립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석 알고리즘이나 인크립션, 디크립션 같은 이제 이런 실질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보안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죠. 보안된 뭔가 메시지나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로그 앤 트레이스 간단하죠. 진짜 로그 DLT 기능을 제공을 해요, 보통. 그거는 이제 MCU도 그러니까 클래식 오토사에서도 DLT 기능이 있고 어댑티브 오토사도 DLT 기능이 있는데 로그 앤 트레이스는 그거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겠죠. 로고를 찍고 뭐 트레이스 정보를 올려주고 그런 거고 다이그노스틱은 하나의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다이그노스틱은 프로토콜이고 어떠한 이제 데이터나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딘단 정보를 갖고 온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쓰이는 거고 네 일단은 이게 처음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시간이 길어졌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파운데이션 설명을 했고 영상 하나 끊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